안녕하십니까. 도전자 홍용석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상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과 상상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반려동물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걸 들으시면서 생각과 상상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어떤 점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뿔 없는 사슴의 전 주인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자 그는 혀를 3번 찼다. 젊은 사람이 생각이 적군. 상상의 세계는 넓고 할 만한 상상은 많은데. 혀를 3번 차고 난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답이 뻔한 문제를 냈다. 두뇌의 정신작용이 아주 활발한 사람이 있었네. 그의 정신작용은 보통 사람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할 만큼 왕성했지. 그의 정신작용에는 한계가 없었어. 어느 날 그는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냈다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정신작용이 활동을 시작했고 지원서 전송 후 3초 만에 그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지. 그도 그럴 것이 가만 보니 세상 어디에도 자기만한 인재가 없었거든. 왜냐하면 그는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아무튼 합격 후 5초 만에 그는 정규직이 되었다네. 이 또한 당연했어. 어렵게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인 만큼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아주 약삭빠르게 처신할 테고 그렇게 하면 정규직 전환쯤이야 따나운 당상일 테니까. 그리고 7초 후에는 과장으로 승진했어. 거칠 것이 없었지. 그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그는 날마다 밤새워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그러니 회사에서 매일 밤샘 야근을 한다 해도 끄떡없이 버텨낼 자신이 있었던 거야. 9초 후에는 부장으로 승진했지. 부장 승진쯤이야 부하 직원의 공로를 낼름 자기 것으로 가로채면 단박에 가능하니까. 백수로 지내는 동안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겠나.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부장이 된 지 9초 만에 그는 임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사장이 되었다네. 부장이 단숨에 사장으로 뛰어오른 건 그 회사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지. 하지만 그로서는 그리 예상 밖의 일도 아니었어.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공고를 본 순간부터 그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사장이 되기 위한 4단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거든. 1단계. 문을 벌컥 열고 거침없이 사장실로 들어간다. 2단계. 다짜고짜 사장을 밀어내고 털썩 그 자리에 앉는다. 3단계. 지금부터 여기 내 자리라고 재빠르게 선언한다. 4단계. 선언의 즉각적이고도 불가역적 효력 발생을 위해 자리에 침을 3번 뱉는다. 보다시피 이 전략은 어디 한 군데 허술한 곳이 없어. 상대는 이걸 예상조차 할 수 없으니 대비가 전혀 불가능하지만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실행 가능하잖아. 그래서 불시에 작전 개시가 가능하잖아. 이런 유형의 전략은 딱히 막을 대책이 없다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야. 뭔 일을 정해진 때에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녀석들은 정말이지 대책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는 이메일로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보낸 지 정확히 33초 만에 직원 수가 33만 3,333명이나 되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네.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정신작용이지. 자, 구독자님들,
이 젊은이의 이 한계가 없는 정신작용, 이것은 생각일까요? 상상일까요? 생각이라면 왜 생각이고, 또 상상이라면 그건 또 어째서 상상일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면서 상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 빠져 살다 못해 급기야는 소설가가 돼보겠다는 상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려동물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 젊은이의 정신작용을 상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상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가네. 이 사람의 이런 한계가 없는 정신작용은 생각일까 아니면 상상일까? 이런 정도의 어디 이력서만 넣으면 습관처럼 하는 것인지라 물 없는 사슴의 전 주인은 즉시 답을 내놓았다. 그야 물론 상상이죠. 어째서 그런가? 이유를 말해보게. 그렇게만 되면 그날로 인생 쫙 펴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틀렸네. 그렇다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뭐예요? 그 이유가? 그는 이렇게 답을 했다. 이게 상상인 이유는 밝기 때문일세. 상상은 언제나 밝거든. 생각은 늘 어둡고 우리가 눈앞이 캄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은 말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보게, 상상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상상을 하면 생각으로 컴컴해진 자네 머릿속이 대낮같이 후원해질 테니 젊은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어둠에 갇혀 지낼 텐가. 상상으로 머릿속을 밝게 하게나.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테니. 네, 저는 이 젊은이의 정신작용, 이 젊은이의 한계가 없는 정신작용을 상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밝으니까요. 이 정신작용의 내용이 아주 밝고 희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늘 방 안에서 글을 쓰는데요. 이렇게 좁은 방 안에, 어두컴컴한 방 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생각이 어두컴컴합니다. 밝지를 못합니다. 제가 밝은 정신작용을 하는 때는 어느 때냐? 딱 한 경우, 오직 한 경우입니다. 제가 상상을 할 때. 그때만 저는 밝은 정신작용을 합니다. 미래가 밝은 희망찬 정신작용을 합니다. 상상할 때만. 생각을 하면 언제나 어둡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정신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고쳐야죠. 이제 저도 이제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고요.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러면서 또 제 꿈을 찾고 제 인생을 찾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 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상상을 할 때만 밝다. 생각을 하면 늘 어둡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작용인 것 같습니다.